베네수엘라 대통령 카라카스에서 미군의 특수부대에 의해서 3시간 만에 체포되고 압송됐죠. 전 세계가 다 아는데 모르는 나라 국민들이 있어요. 바로 북한 주민들이에요. 북한 주민들에게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이야, 미국이 엄청 세네? 미국한테 까불면 좋을 게 없겠네? 등등 얘기를 하는 거지. 김정은이가 찔끔했을까? 저는 한 절반은 찔끔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트럼프의 결단에 따라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김정은 제거하겠다? 마음 먹지 못할 이유도 없죠. 먹는다면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위성에서 김정은이 손바닥까지 내려다본다 그러죠. 김정은이 나타나면 어디에 있다는 건 그건 알 수 있겠는데 이게 똑같은 장소, 유사한 장소가 20개 있으면 그건 뭐 불가능한 거예요. 자, 올해 초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란 베네수엘라 대통령 카라카스에서 미군의 특수부대에 의해서 3시간 만에 체포되고 압송됐죠. 전 세계가 다 아는데 모르는 나라 국민들이 있어요. 바로 북한 주민들이에요. 그걸 북한 일반 주민들을 보게 TV로 내보낸다? 방송으로 내보낸다? 어림도 없는 소리죠. 마두로가 누구죠? 반미 국가의 대표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남미의 대표적인 반미 국가. 13년 독재 정권, 사회주의를 정책을 표방하는 나라죠. 이거를 북한 당국이 아무리 꽁꽁 숨겨도 북한 주민들이 압니다, 이제는. 어떻게 알겠어요? 북한 주민들이 보따리 장사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사여행자라고 해요. 그건 북한 당국에서 승인을 받고 친척 방문 목적으로 여행을 갔다 오는 거예요. 거꾸로 중국 이게 조선족들이 북한의 친척인 것도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고 며칠씩 장사하고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알잖아요. 중국에서는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암암리에 소곤소곤 하는 얘기, 그렇게 어마어마한 소리, 귀가 열리는 소리는 빨리 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아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만 아냐면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현직 대통령을 야밤 상경에 체포해서 군용기로 미국으로 압송했대. 북한 주민들에게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이야, 미국이 엄청 세네? 미국한테 까불면 좋을 게 없겠네? 등등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건 주민들도 알잖아요. 우리는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하지만 북한은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일체 말을 숨기고, 그리고 마두로는 정말 세계 마약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부정부패가 타락했고 미국의 기업들을 다 유치해가지고 국유화로 만들어버리고, 이거 심한 말로 말하면 날강도 아닌가요?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엄청난 불편을 느꼈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그렇게 했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아는 정도가 끝이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도 바꾸자, 김정은 물러나라, 이렇게는 번지지 못한다는 거죠. 한 30여 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80년대 말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이 붕괴됐죠. 이때 대표적인 나라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대통령이 어떻게 됐죠? 군에 체포돼가지고 총살됐어요. 차우셰스쿠 대통령은 24년간 집권한 독재자예요. 65년부터 89년까지 독재를 했죠, 루마니아에. 그 사이에 71년도에 평양을 방문했어요. 김일성을 방문했고 허용호재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차우셰스쿠는 평양을 방문하고 거기서 아주 좋은 영감을 얻어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대통령 궁전을 만들었잖아요. 루마니아 부크레스트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게 김일성 주석궁, 평양의 인민문화궁전 이런 걸 보고 부러웠죠. 그래가지고 그 루마니아 인민들 60년대 70년대 형편없이 가난한 시절에도 그냥 자기 부인과 가족과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부정축제를 했죠. 89년도에 이제 동서독일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부부가 군에 체포돼가지고서 이제 사형당했죠. 이거를 북한에서 일체 안 내보냈어요. 우리 시각으로 보는 대로 알려주진 않죠. 다 반대 시각으로 알려주죠. 그때도 외교관들이나 유학생들이나 입에서 조금씩 나와서 돌았고, 북한 당국에서는 이제 사회주의를 저버린 배신자, 변절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주민들에게 알리는 되었는데, 루마니아 사태도 그렇게 넘어갔어요. 이게 30여 년 전의 일이에요. 마두로 사태도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찔끔했을까? 저는 한 절반은 찔끔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트럼프의 결단에 따라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김정은 제거하겠다? 마음 먹지 못할 이유도 없죠. 먹는다면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여기서 다른 게 또 뭐냐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북한하고 경제적 이익관계가 별로 없어요. 베네수엘라는 미국 기업이 투자해서 쫄딱 손해를 본
이런 피해도 있고 그 마두로가 깔고 앉은 세계 최고의 소규 매장 그거 경제 아닙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는. 북한하고는 없어요. 그리고 또 마두로에게 없는 게 김정은에게 있는 게 있어요. 핵이잖아요. 이거는 뭐 석유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석유가 뭐 위험해요? 돈인데? 핵은 그렇잖아요. 이건 완전히 정말 다량의 인구를 파괴시킬 수 있고 웬만하면 나라까지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군사력이거든요. 이걸 김정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고민해봐도 마두로처럼 그런 모습은 안 보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두로하고 김정은을 비교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쉽게 보이는 것이 김정은의 시찰에서 볼 때 눈에 띄는 게 뭡니까? 경호 아닙니까? 이게 김일성, 김정일 때는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 김정은 때는 엄청난 경호 인력들이 주변에 그냥 한 10여 명 정도 잡히잖아요. 김정은이 행사장에 출연할 때 군적거리 한 40-50m 밖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 잡히는 데가 수만 명입니다. 무슨 수만 명?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시겠죠? 자, 북한은 어떤 나라냐면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고 그냥 대통령 별장 하나 있을 그것 때문에 민간에게 개방된 청남대가 하나 있지요. 그리고 아마 비공개 별장이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민주국가는 대부분 대통령의 별장은 휴가 별장이죠. 근데 김정은은 그런 별장이 20개 정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다 제 나라 제 땅이고 제 노예인민인데 20개들 못 만들겠어요? 100개를 못 만들겠어요? 만들고 보면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독재자예요. 평양과 전국에 한 20개 가까이 그런 별장들이 있어요. 이 별장들은 왜 있냐면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처럼 대통령이 청와대 내지는 별장, 청와대 안에 관저 있다고 보면은 관저 있고 별장 있다는 두 곳 중에 하나잖아요. 대통령이 뭐 업무를 보든 휴식을 하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의 집무실이 평양에 있고 그 관저 및 별장이 전국에 20개 있다고 보세요. 이거 어디에 있는지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평양은 웬만하면 지하로 움직이지만은 지방은 지하로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똑같은 차량을 이렇게 출동시킵니다. 미국 위성에서 김정은이 손바닥까지 내려다본다 그러죠. 김정은이 나타나면 어디에 있다는 건 그건 알 수 있겠는데 이게 똑같은 장소, 유사한 장소가 20개 있으면 그건 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별장을 선호하고 있고 또 뭡니까? 뭐 독재자니까 좋은 거 다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바닷가에 있는 별장 다르고 계곡에 있는 별장 다르고 고산지대에 있는 별장 다르고 평야지대에 있는 별장 다르고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 안에 사람도 다 달라요. 뭐 함경북도에 있다면 함경북도 미인들이 있을 거고 자강도에 있다면 자강도 미인들이 있을 거고 평안도에 있으면 평안도 미인들이 있을 거고 그걸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기쁨조라고 하겠죠? 그 자기네는 의뢰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냥 알고만 있을 뿐이지 그거를 반 김정은 반 노동당 정책으로 마두로의 의리 사태가 탄생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